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등영어 강사 김태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영어 독해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논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영어 독해 반드시 이렇게 공부합시다.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1번, 영어 독해는 글을 읽는 연습이다 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봤는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조금 본격적으로 영어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는 중학교 때부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학교 3년에 걸쳐서,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보통 한 4년 정도의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건 일반적으로는 문장 단위의 공부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단어를 외우죠. 그 문장을 해석하기 위한 어법을 공부하고, 그 문장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한 구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문장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 단위의 공부가 마무리가 되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가면 우리는 문장 단위에서 조금 더 확장이 되어서 지문 단위의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런 것 같지 않나요?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때는 짤막짤막한 문장들, 혹은 뭐 문장은 뭐 두세 개 정도, 네다섯 개 정도 짤막짤막하게 공부를 하면서 단어 공부, 어법 공부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었다면,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제 특히나 고3 되면 정말 많이 느낄 수 있을 건데, 학년이 올라가면 글을 배웁니다. 글을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느낌이 들 거냐면, 고3 정도 되면은 내가 지금 영어 공부를 하는 건가, 국어 공부를 하는 건가, 이런 느낌이 많이 든다고들 학생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이쪽으로 들어와서 영어 독해는 글을 읽는 연습이에요. 우리가 영어 독해를 하면서 단순하게 어법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단어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물론 걔네들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 그것들에만 신경 쓰지 말고 글 자체를 받아들이면서 내가 이 지문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독해는 글을 읽는 겁니다. 단어와 문법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번, 문제를 풀고 채점하면 끝이냐? 절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들한테 제가 독해 숙제를 내주곤 합니다. 학생들한테 뭐 하루에 몇 개씩 풀어와, 이렇게 독해 숙제를 내주면 많은 학생들이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 풀고 맞았어? 책 덮어요. 틀렸어? 그러면 해설자 한번 읽어보고 책을 덮어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영어 공부가 될까요? 안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맞고 틀리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만 맞았다고 공부를 더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틀렸다고 공부를 더 하는 거, 틀렸다고만 하는 거,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았어도 틀렸어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어휘 확인, 읽다가 보면은 내가 모르는 어휘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문제는 맞았어도 모르는 단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체크하시고, 구문 확인하시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있었을 겁니다. 그거는 구문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니까 맞았어도 해석이 잘 안 됐던, 해석이 조금 어려웠던, 구문에서 좀 부족함을 느꼈던 부분 반드시 공부하셔야 되고, 자, 글의 구조까지도 공부를 하시면 정말 좋은데, 글을 읽으면서 그냥 해석만 한다라기보다는, 아, 여기서는 글쓴이가 뭔가 주제를 말하고 있구나, 여기에선 글쓴이가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말하고 있구나, 그런데 여기서는 글의 방향이 바뀌었네, 여기서는 뭐 역접 포인트가 등장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는 연습을 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았던 틀렸던, 됐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맞았다고 책을 덮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반드시 내 걸로 만들어야, 이 지문을 내 걸로 온전하게 소화를 하셔야 이게 진정한 영어 독해 공부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3번, 시간을 재냐 안 재냐. 이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영어 독해 공부할 때 시간을 재야 되냐, 재면 얼마나 재야 되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 영어 실력에 따라 다르다. 내가 만약에 영어를 좀 어려워하는 학생이다, 실질적으로 모의고사 등급이 뭐 4등급 이하다, 5등급 이하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라고 하면 이게 과연 내 머릿속에 잘 들어올까요? 이 지문이 시간이 다 됐다고 하면서 급한 마음에 찍어버리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공부가 안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해봅시다. 내가 모의고사를 보는데 80점 이상의 점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시간 재고 푸세요. 아마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은 대강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뭐 빈칸 추로는 뭐 몇 분, 뭐 데이 추로는 몇 분,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들을 수 있는 정보가 있으니까 80점 이상의 점수를 어느 정도 받는다, 시간 재고 푸셨으면 좋겠고,
80점 밑으로 점수가 80점이 잘 안 넘는다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들께서는 시간을 재기보다는 내가 이 지문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온전히 내 걸로 소화시키는 데 집중을 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을 재냐 안 재냐 실력에 따라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4번 하루에 몇 지문을 풀면 좋으냐라고도 많이 물어봐요. 근데 저는 항상 내 지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건 개인의 편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3 때는 6지문씩 풀었습니다. 하루에 6지문씩 풀었는데, 우리가 영어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죠. 수학 공부도 해야 되고 과학도 해야 되고 사회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만 붙잡고 있을 수는 없으니 저는 최소한 그래도 4지문씩은 하자라고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선을 정해놓고 학생들한테 조언을 해줍니다. 물론 많이 하면 좋죠. 그런데 4지문 이하로 하는 건 너무 적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겨우 4개?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 확인하면서 내 걸로 소화시키는 과정을 다 거친다면 4지문 공부하는 게 뭐 5분 안에 끝날, 10분 안에 끝날 단순한 문제는 또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개만 제대로 공부를 하셔도 이거 자체도 시간이 적지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4개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물론 더 많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해봤는데,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해보자 라고 이제 예시 카테고리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거는 뭐냐면 2022년 고등학교 1학년 3월달 모의고사에 나왔던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제가 학생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실제로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을 적용하면서 독해 공부를 하면 어떤 느낌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시간을 뭐 재든 안 재든, 자,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Generalization without specific examples that humanize writing. 여기가 동사인 것 같아. 그러면 humanize, 인간 뭔가? 글쓰기를 뭐 하는 구체적인 예시가 없는 일반화는 it's boring, 지겨워. 듣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이나 지겨워.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who wants to read platitudes all day? platitude가 뭐야? 혹시 주석에 있나? 있다. 상투적인 말. 그러면은 누가 하루 종일 상투적인 말을 듣고 싶겠어? 뭐 듣기 싫겠지.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당연한 얘기 같고, who wants to hear the words great, greater, best, smartest, finest, humanitarian, on and on and on. 뭐 이거 계속해서라는 말일 것 같아. without specific example, 어떤 구체적인 예시 없이. 구체적인 예시 없이 계속해서 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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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얘기를 누가 듣고 싶겠어? 듣고 싶은 사람 없겠지. 이게 상투적인 말인 것 같아. 한 3문장 정도 읽으니까 상투적인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말 같기도 하고, Instead of using these nothing words, 이러한 nothing words를 사용하는 대신에 nothing words 사용하지 말래. 여기서 말하는 nothing words는 상투적인 말인가? nothing words를 사용하는 대신에 leave them out, 그것들을 leave? 내버려두다? 떠나다? 그것들을 떠나라? 그것들을 완전히 떠나라? 그리고 빈칸을 묘사해라. 뭐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 볼게요. 학생의 입장에서 그냥 이제 독해를 한다 치고 읽어봤는데 글쓴이가 뭐 이제 상투적인 말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고 nothing words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음 거 There's nothing worse. 더 안 좋은 건 아무것도 없어. 뭐보다 Reading a scene in a novel. 소설 속에서의 장면을 읽는 것보다 안 좋은 건 더 없어. 이거 진짜 안 좋은 건가 보다. 근데 어떤 소설이냐면 주인공이 묘사되어지는데 affront, as heroing, 뭐 영웅이라고 묘사가 되고 용감하다고 묘사가 되고 비극적이다, 재밌다라고 묘사가 되는, 그리고 그 이후에 작가가 빠르게 다른 걸로 넘어가는 그런 소설 속 장면을 읽는 것보다 안 좋은 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가가 주인공을 묘사하는데 그냥 뭐 영웅적이고 용감하고 비극적이고 재밌다라고만 묘사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버리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 좀 묘사를 하란 얘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이렇게 영웅적입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 말고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라고 하는 것 같아.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던 것 같냐면 그냥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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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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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안 좋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특정한 예시가
좋다 이거 안 좋다고 얘기했으니까 예시 좀 들란 얘기인가 보다. 예시를 들면서 좋다 좋다만 얘기하지 말고 예시를 들라고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영웅적입니다 라고만 얘기를 하지 말고 예시를 좀 들어주라는 말인가 보다. That's no good. No good. 너 안 좋은 거야. 안 좋은가 보다. You have to use. 너는 사용해야 돼. 덜 사용해야 돼. 그러니까 사용하지 마. 조금만 사용해. 한 단어짜리 묘사를 조금만 사용해야 돼. 한 단어짜리 묘사를 사용하지 말라고. 요런 거. 이런 한 단어짜리 묘사 그만 사용하고 더 디테일하고 매력적인 묘사를 사용해야 돼. 좀 알 것 같아. 만약에 네가 뭔가를 리얼하게 만들고 싶으면 한 단어로만 묘사하는 거 그만하고 디테일하고 매력적인 묘사를 해야 돼. 그러면 이거는 글쓴이가 그냥 한 단어로만 얘는 매력적입니다. 얘는 용감합니다.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더 자세하게 서술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글이구나. 자, 그러면 정답을 골라보자. 여기부터 nothing words를 사용하는 대신에 그것들을 leave out 하고 그리고 빈칸을 묘사하세요. 그러면 빈칸을 묘사하라는 얘기는 뭔가 좀 구체적인 걸 묘사하세요인가 보다. 구체적인 걸 정답으로 골라야겠다. 아니고 네가 구체적인의 뜻을 가지니까 정답 2번. 그리고 정답을 2번 딱 고르고 나서 답지를 봤더니 맞았어. 맞았으니까 이 문제는 끝. 이러지 말자는 겁니다. 해설지를 보자고요. 해설지를 봐도 좋고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면서 영어 사전을 뒤적뒤적 해봐도 좋습니다. 자, 여기서 책을 덮지 말고 자, 이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했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보시면 아까 humanize라는 단어에서 한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humanize 단어장 찾아봅니다. 사전 찾아봅니다. 그러면 인간화하다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일반화는 구체적인 예시가 없는 일반화, 글쓰기를 인간적으로 만들어주는 구체적인 예시가 없는 일반화는 여기서 이게 보이지 않나요? 구체적인 예시. 아까 글쓴이가 단조롭게 한 단어로만 묘사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라고 하는 글이었어. 그러니까 이 말이 나왔구나. 첫 번째 문장에서 내가 이거를 아까 너무 대충 보고 지나갔었네. 그리고 인간화한다고? 글쓰기를 인간화한다고? 뭐랄까? 좀 더 글 자체를 풍부하게 만들어준다는 뜻인가? 글을 리치하게 만들어준다는 뜻인가? 글을 인간화한다고? 이거는 선생님한테 물어봐야겠다. 체크해놓고. 학원 가서 물어보고 학교 가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누가 하루 종일 상투적인 표현을 읽고 싶겠는가? 플래티튜드라는 단어는 아까 주석에서 봤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이러면서 플래티튜드 상투적인 말이었지 라고 하면서 단어 습득 하나 했고 이런 게 외우는 거죠 이제. Who wants to hear the words great, greater, best, smartest, finest, humanitarian, on and on and on. 누가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듣고 싶겠어. 내가 글 내용을 알고 나서 보니까 이제 알 것 같아. 얘네들은 한 단어로만 표현하는 말들이구나. 디테일하지 않게 한 단어로만 좋아요, 훌륭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재미없는 말들이구나. 여기 나오네. 구체적인 예시 없이. 이러한 nothing words를 사용하는 대신에 이제 보니까 nothing words는 한 단어로만 표현하는 구체적으로 표현해주지 않는 것들을 nothing words라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대신에 leave them out. leave out이 아까 조금 헷갈렸는데 이거 한번 찾아볼까? 사전을 막 검색을 해봅니다. 그럼 사전 검색하면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배제하다 정도의 뜻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빼놓는다, 뭐 내버려둔다 아니면 이렇게 벗어나다 정도의 뜻을 가지는데 그것들을 배제해라. 그것들을 완전히 배제해라. 그리고 빈칸을 묘사해라. 빈칸에 들어갈 말이 아까 particular이었어. 근데 내 생각에는 여기에는 명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나 학원에서 더 뒤에는 꼭 명사 쓰라고 배웠거든. 근데 particular? 이거 형용사 아닌가? particular 형용사인데 이거 되나? 잘 모르겠네. 이것도 학원에 가서 물어봐야겠다. 체크해놓고 뭐 선생님한테 카톡을 보내든 학원에 가서 물어보든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쵸? 다음 거. There's nothing worse than reading a scene in a novel. 소설 속에서 어떤 장면을 읽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어떤 장면이냐면 주인공이 묘사가 되어져 영웅적이라고 용감하다고 비극적이라고 재밌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작가가 빠르게 다른 걸로 넘어가. 여기에서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는 어법이 나왔는데 이게 뒷문장이 완전했나?
불완전했나? 잘 기억이 안 나네? 이것도 학원 가서 물어봐야겠다. 혹은 네이버 검색해봐야겠다. 그 다음에 tragic, 이거 비극적인인데 비극적인의 반대말이 뭐였지? 잘 생각이 안 나네. 예전에 외웠던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찾아봐야겠다. 그럼 찾아보고 That's no good, no good at all. 안 좋아. 당신은 한 단어짜리 묘사를 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자세하고 매력적인 묘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거 매력적인이라는 단어인 건 알겠어. 외웠는데 생각해보면 이런 것도 학원에서 배웠는데 engaged in, 어디에 몰입하는 이라는 단어라고 배웠는데 근데 매력이랑 몰입이랑 이게 뭔 상관이지? 한번 찾아볼까? 네이버 검색을 해보거나 아니면 학원 가서 물어봐야겠다 체크해놓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학생의 입장에서 독해 문제를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하자라고 한번 예시를 들어봤는데 대충 납득이 가시죠? 이런 식으로 독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점점 머리에 누적되는 지식량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렇게 뭐 연기를 하느라 좀 어색하고 재밌기도 했는데, 자, 독해 공부 하루에 4지문씩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더 많이 하시면 좋아요, 물론. 근데 개수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꼼꼼하게 공부를 하면서 온전히 내 걸로 소화시키는 과정 꼭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공부 열심히 합시다.